네. 안녕 못 하시죠, 여러분? 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오전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아마 다른 분들 영상 많이 보셔가지고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뭐 기사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 혁신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 성장 현저히 둔화될 것. 이것은 이 기자분이 한 말이 아니고 그 어닝콜에서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다. 과거처럼 그렇게 막 90만 대에서 막 180만 대 막 이렇게 그렇게 생산량, 딜리버리 양을 그렇게 증가시키던 것을 올해는 조금 자신이 없다. 이게 일론 머스크 입에서 또 테슬라 측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50% 성장 시대가 이제 다시 또 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 24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마당에 뭐 올해 뭐 몇만 대 만들겠다 이야기 할 수는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이던스는 이제 뭐 기관들이나 이제 우리 개인들이나 그냥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고, 이번 1분기 이제 딜리버리량 이제 3월 아마 30일 이때 나오겠죠. 이때 이제 봐서 1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가.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도 이제 그 따로 그 저게 나오겠죠. 통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생산 이제 잘 되는구나. 뭐 이렇게 뭐 좋게 갈 수도 있고 여전히 이제 램프업이 어렵구나. 뭐 이게 해서 일단 1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를 뭐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든지 항상 어두운 면이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 또 밝은 면도 있다. 이것은 뭐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예. 뭐 호사다마라고 뭐 그런 말도 있고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중국 영화 있는데 어떤 도박을 좋아하는 부잣집 남자가 어 도박을 하다가 집도 다 날리고 완전히 이제 거지가 돼요. 그래서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그 이제 문화 대혁명을 막 일으키죠. 음.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상대편한테 돈을 다 잃어가지고 이제 상대편은 돈을 많이 따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악질 지주라고 해가지고 끌려가서 상대편은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순간 와 내가 그때 그 돈을 다 도박으로 잃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겠구나. 이런 이제 뜨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돈을 다 잃고 힘들게 살았지만 또 이제 그 어두운 면 외에 또 밝은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예. 어, 저희 집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제 아버님이 이제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되게 이제 잘 나가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IMF 끝나고 IMF 전에 사업을 대부분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치료에 전념하셨는데 같이 사업을 하셨던 동료분들은 이 IMF가 터지고 나서 전부 다 막 빚쟁이가 돼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막 처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 IMF 터지기 전에 몸이 아파서 사업을 이제 그만두셨던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지금 이번에 뭐 실적 발표 되기 전에 기관들의 컨센서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가이던스 이 두 가지가 다 좋게 나오면은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컨센 이상으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내고 가이던스도 210만 대, 15만 대 이 정도 예상했는데 뭐 한 220만 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나마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그 미스가 나게 됐습니다. 뭐 현실이고 뭐 이 현실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현실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열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이 이야기 끝나기 전에 이제 호재를 말씀드리는데 약간 호재라기보다도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치 제시 안 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이제 힘들 건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분기 보니까 한 48만 대 뭐 하고 뭐 생산 50만 대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기관들이 말한 215만 대를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분기당 그러니까 50만 대씩 4분기 하면은 이제 200만 대죠. 여기다 이제 15만 대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이제 분기당 한 뭐 15,000대? 아니 15만 대니까 분기당 한 2만 대, 3만 대, 4만 대, 5만 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올해 말에 가면은 60만 대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한 분기당.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 추세로 이제 그 매 분기마다 52 거기다가 3 하면은 막 55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고 일단은 가격 인하로 어느 정도 팔고 있는데 이 주문량하고 계산을 해봐서 생산량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올해 주문 들어오는 거 봐서 생산량을 조절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올해 상황을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주문이 좀 줄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더불어서 이제 공장의 어떤 증설, 이 증설도 사실상 좀 힘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새로운 멕시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올해 추가가 되지 못하잖아요. 올해 이제 기가 팩토리가 추가가 못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의 최대치로 올리고 뭐 공장 증설 같은 걸로 해서 그래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죠. 캐파 생산량 늘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문량을 유지를 하는 거하고 요게 이제 문제죠.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제대로 이제 늘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산량 증가도 막 공장 증설 뭐 해가지고 몇 달 안에 막 공장 증설을 하고 거기서 막 램프업을 하고 막 라인 깔고 그러니까 뭐 상하이 공장도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텍사스도 그다음 베를린도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공사하는 데는 또 시간이 들고 그 안에 또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막 라인도 깔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연 단위로 50%씩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생산량을 늘려갔는데 이제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180만 대 넘어가니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멕시코 공장의 착공을 이제 좀 이렇게 연기시킨 것도 이제 요즘 금리도 높고 금리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네 차를 할부로 사야 되는데 이 할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 주문량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줄으면 어 공장이 남아도는 그런 격이 돼 버리죠. 그래서 생산량을 막 조절을 해야 되고 올해 인제 이런 걱정이 많이 있다라고 인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아 주가가 인제 좀 안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 컨센서스 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예. 예상치는 0.73 정도 됐는데 0.71 정도 나왔고 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 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3 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0.6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전분기 기저효과죠.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연 단위 YOY로 "야 니네 줄었어." 이렇게 된 거죠. 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줄었어." 예. 분기 전분기 단위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이 증가한 것도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 어 그리고 인제 이 영업이익률 8.2% 뚝 전년 대비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인제 고성장을 한 그 멍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를 인정을 해 주고 매겨 줬는데 예.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이 이제 가격이잖아요. 이 격이라는 이야기 이 격. 예. 그러니까 품격 할 때 뭐 그 격자잖아요. 그러니까 품격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따로 있고 가치는 이제 본질 가치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가격이라는 것은 이 회사는 이 정도 가격을 매겨줄 만큼 격을 갖췄다. 음. 격식 할 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제 가격이라는 것은 이 그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도 있고 어떤 인제 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뭐 $200 뭐 $300 이 가격을 인제 매겨 줘야 되는데 이 가격을 매겨 주기에는 인제 고성장이 담보가 돼야 돼요. 이 고성장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YOY로도 성장을 하고 분기로도 성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만 이 회사는 이 정도 받을 격이 된다. 품격을 갖췄다. 예.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격을 뜻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인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이거 뭐 나쁘지 않았네 이렇게 되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막 애써 포장해 갖고 뭐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고 애써 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객관성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제 가격 이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시장의 판단은 '내려가야 된다.' 해서 매도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 일단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이례적으로 올해 차량 인도 목표치 제시 안 했다. 이것도 인제 어떤 역사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음 매출. 예. 전년 동기 대비 자꾸 이러는데 사실 1년 전 거를 가지고 와서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썩 좀 그래요. 안 맞아요. 어 뭐 영업이익 그랬고
예. 어 8.2%. 예. 3분기가 이제 7.6%였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8.2%로 소폭 상향됐긴 했지만, 예. 이 잘한 거가 빚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빚을 보지 못하고 있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차량 판매가 줄자 전 라인업에 대한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네. 어, 사실 차량 판매가 그렇게 줄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음. 저는 차라리 이제 테슬라 측에서 이제 차량 가격을 그냥 고정을 하고 한번 이 기간을 그때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차량 가격을 그냥 고정을 한 채로 좀 버티다가 정말 주문이 너무 줄어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이게 하는 건데,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주문이 많이 줄긴 줄었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고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차량 판매가 줄었다. 이거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음,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 4분기 이익률 하락은 이제 가격이나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 지출, 예, 사이버 트럭 생산,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의 50% 성장 시대는 지났다. 예, 영원히라는 말이 없죠. 예, 다시 또 분발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이 이야기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영상들 보고 또 일론 머스크 얘기 보면 뭐 2030년 정도 해갖고 뭐 2천만 대 만들겠다. 이게 이제 옛날에 아크의 애널리스트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뭐 잘하면 1,000만 대 나올까요? 막 이랬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뭐 잘한 거예요. 그랬는데 현재 이제 2024년이죠. 그러면 뭐 불과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연 지금 200만 대 정도 올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6년 뒤에 이걸 10배인 2천만 대로 올린다. 예,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꿈은 이제 깨져버렸고요. 어, 그래서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면 기가 팩토리를 1년에 2개씩을 계속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깨진 이야기고, 예, 지금 추세로 해서 뭐 멕시코 공장도 만들고 인도 공장도 만들고 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일하는 속도가. 그리고 모델 2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뭐 25년에 나온다. 26년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면 뭐 몇 년만 지나면 2030년 되는데 2천만 대는 이건 이제 그냥 이제 한마디로 좀 허황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도 속도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간다면은 2030년 정도 가면은 한 600만 대, 예, 정도 회사가 되면 정말 굉장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현대기아가 한 700만 대? 예. 700만 대는 아마 도요타. 예. 현대기아가 한 500만 대, 600만 대 정도 될 거예요. 한 550만 대? 그러니까 현대기아 정도의 그런 회사가 이제 되는 거죠. 막 엄청나게 이제 생산을 하는. 지금 200만 대면은 2030년 가면은 500만 대만 만들어도 훌륭합니다. 예. 500만 대만 뭐 연간 500만 대씩만 만들어서 팔아도 대단한 그,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뭐 주가 상승에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뭐 계속 차만 만들어서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이제 생겨난 거죠. 예.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물음표들이 막 이제 그어지는 거죠. 그래도 뭐 요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 지분율 이야기가 또 이게 계속해서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이죠. 예,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요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테슬라의 좀 이건 이제 듣기 따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로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안 좋긴 하지만 주가가 싸졌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것도 이제 많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저가 메리트.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회사들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저가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것도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리바운딩이 또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이 지금 무시무시한 하락세가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좀 더 이제 봐야겠죠. 반응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저가 메리트라는 것은 호재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엔비디아나 뭐 AMD, 나스닥을 조금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 올라가도 좋긴 한데 주가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멍해예요. 멍해. 원죄고 악재가 크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급등한 것 자체가 이게 악재가 많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왜 악재가 그렇게 없는데도 왜 내리지? 많이 올라간 것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급등한 것 자체가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막 수익들이 막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 매물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반대로 많이 급락한 것 자체가 호재예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엄청난 호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뭐 되고 이제 될까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너무 이렇게 그 리스크 있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만큼 리스크의 기법이고 조금 더 이제 안정되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하면은 이제 저때 샀으면 내가 싸게 샀는데 뭐 그런 있지만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식은 어떤 방법이 정답이 없다. 단지 리스크의 차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느냐,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욕심을 줄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욕심을 줄이면 해결이 됩니다. 막 이런 데서 막 바닥을 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욕심을 줄이면은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호재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더 떨어지면은 더 큰 호재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비판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제가 이제 24년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꼈지만 좀 잔인하게 말을 해보자면 주가가 급등했을 때 대주주가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올랐다 하면 팝니다. 매도. 이게 이제 머스크가 한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참 자본주의는 너무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이제 어떤 미래라고 할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거기가 고점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될지 뭐 여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머스크가 뭐 다시 자신의 주식을 뭐 다시 매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좀 최악의 이야기지만 증자
이 증자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라든가 무상증자.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리는 거죠. 주식 수를 늘리는 거. 근데 머스크는 퍼센트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25%.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이야기지만 뭔가 이런 이제 뭔가를 퍼뜨려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혹은 회사가 이런 증자를 한다거나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매수한다던가 대주주 관계자들이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주가가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쌀 때 합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바닥 신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쌀 때 팔고 다시 싸지면 다시 사고 이 자신의 주식을 통해서 오너가 돈놀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최악으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미래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을 가긴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변동성을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길게 가려고 했던 주주들이 중간에 털린다는 거죠. 털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자신들은 싼 아주 헐값에 자신들의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쓸어 담고 그리고 또 다시 올립니다. 굉장히 악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 주가를 어떤 뭐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자기들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방어를 해주는 CEO가 좋은 CEO예요. 자, 좋은 이야기도 막 하지만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또 합니다. 자,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그때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지금 해야겠죠. 떨어지고 난 후에 싼 가격의 자사주 매입을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회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지금 회사에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가 방어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이 테슬라 회사에서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분명히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올 겁니다.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가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분명히 주가가 비싼 상태에서는 절대 자사주 매입 안 합니다. 주가가 정말 너무 이상하게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 가서 자사주 매입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모든 면에는 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고 있는 주가는 어디서 최저가가 잡히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제 예측이나 막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이제 어디서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가, 최저가가 잡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잘 봐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켜진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최저점이 지켜진다.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디선가 이제 최저가가 잡히고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거기가 깨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분할로 계속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이것은 이제 각자 인제 다 저기 각자 다 인제 하시기 나름이고 제가 저번에 인제 생방송할 때 한번 인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상되는 가격을 인제 181 인가 181 정도 187 인가 1 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참고적으로 인제 보시기 바라고요. 저만의 그냥 가격 계산이니까. 그래서 이 하락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 187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거 그냥 1 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은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주봉상에서 그다음에 이 녹색 선 있죠. 이게 다 깨졌다. 여기도 깨졌지만 반등이 나오죠. 어쨌든 여기가 인제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인제 좀 깊게도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인제 일봉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일봉하고 주봉하고 거의 똑같죠.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쭉 빠지죠 이렇게. 전 저점 깨고 좀 주봉상 보면은 인제 전 저점이 여기예요. 지금 이렇게 인제 수렴이 됐다가 깨졌기 때문에 이 전 저점이 인제 159 정도 되는데 156 여기를 인제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 깨져 버렸고 이건 전 저점이 아니에요. 그냥 수렴 저점이지 전 저점이 아니고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 전 저점이 인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가를 미리 섣불리 예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 여기가 뭐 바닥이겠구나.' 이 재작년에 경험해 보셨겠죠. 제가 이때 생방송하면서 "여기서 섣불리 사는 거 좀 안 좋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때처럼 인제 떨어지고 있을 때 섣불리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디서 최저점이 잡히고 이제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더라도 그 저점이 지켜지고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시 인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영원히 계속 악재만 있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음.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만한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22년 요 10월 달 중국의 반도체 칩 미국 정부에서 인제 규제를 하겠다.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재가 계속되고 정말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던 이런 회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런 회사 이렇게 된 주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엔비디아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도 못하게 한다. 뭐 비트코인 못 쓰게 한다. 그래픽 카드 막 중국 가격 막 떨어지고 있었고 칩 막 수출 못하게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그랬던 회사였거든요. 자, 그랬던 회사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암울하지만 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테슬라도 엔비디아의 그 과거 그 당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힘들 내시고요. 또 다시 이렇게 또 위기이자 기회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자 슬기롭게 잘 이용해 보셔야겠죠. 자, 또 뭐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첩첩산중인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어요. 항상 무서운 표정을 하고 나오시는 이 파월 의장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도 미끄러지는 이런 와중에
파월 의장님이라도 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막 달리는 정말 급등에 신기록을 쓰는 그런 2월이 될지 아니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릴지. 만약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다 다음 주에 그럼 반등을 해야 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